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짧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준석, 이 사람은 그 노무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하버드에서 학부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더군요. 그런데 이 컴퓨터 계통 그쪽을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일단 노무현 장학생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하면요. 그 조상호 이 사람이 공적으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준석은 성소수자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미 게시판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생긴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곱게 생긴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아버지 쪽이 중국계고 또 중국과 기업으로 연관돼 있다. 그런 문제가 또 안고 있죠. 그러니까 친중적인 사람이고 또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세계화 세력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 통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냐? 물론 이준석은 띄워준 사람이죠. 지지율 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요. 근데 나경원의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종전선언까지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국에 날아가서 낸시 펠로시를 만났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계랑 엄청 친하고 이것은 한반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경원의 스탠스는 상당히 반한국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친중적이면서 친일적이면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나경원은 물론 여시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호남 집안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정권 교체를 하면 그 내각으로 30%를 호남 인사로 채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호남 출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의 인천도 그렇잖아요. 진보세의 호남계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 사고방식 있죠. 몇 프로를 뭐 어떤 인사 쪽으로 주겠다 이런 방식은 미국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는 뭐 흑인한테 줄게, 뭐 몇 프로는 여성한테 줄게. 그러니까 능력 중심이 아니라 자동으로 퍼센테이지를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정책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소로스, 빌 게이츠 이런 영향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 인권을 강조를 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를 쪽으로 가겠다. 성소수자 인권을 중시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뭐 입진보들, 조국 유시민과 흡사한 주장이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물론 소로스와 빌 게이츠 뭐 이런 힘이 있는 거죠. 자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와 소로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단일 통제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세계화 세력입니다. 그래서 국법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또 개인주의적인 것을 용인한다 이런 건데 국법법이라는 거는 이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폐지를 하는 것은 리버럴리즘이에요. 자유주의 사상을 주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주의가 다문화주의 또 세계 통제와 사회 이쪽으로 갈까봐 상당히 염려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제가 동영상 다른 분을 보면서 캡처한 것에 의하면 쿼드를 구상한 것은 2006년도, 7년도에 아베가 집권할 때 그때 구상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일본이 구상한 게 사실은 쿼드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내심으로는 미국하고 상당히 절친이고 특히 금융업에서 강세이고 그리고 전 세계를 어떻게 휘두르는 데 있어서 영국과 친하면서 영일동맹, 또 미국의 월가자본, 또 일본에 침투한 예수회의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회 한국에 들어온 서강대학교, 그것은 일본의 예수회인 소피아 대학에 있던 독일 예수회 신부가 와서 설립한 것이 서강대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이 사람도 가톨릭이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윤석열 이 사람도 가톨릭으로 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겉모습만 그랬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 전체가 일본의 요구를 용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껏 그 한국의 재판부, 대법원이 특히 결정한 그 상황을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이거는 진짜 국격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결정했다는 것인데 그 일제강점기의 그 강제노동 그런 것을 한 일본 기업에 대한 미쓰비시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도 개별적인 손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박정희 때부터. 아니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그 손배 자체, 개별적인 손배 자체도 묵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고 이건 완전히 몰상식,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한 상황을 완전 외교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일본이 그것을 주장을 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뒤집어 엎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짓입니다. 그것이 뭐 친일세든 친중세든 이것이 관계되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김종민 박사가 그 나름대로 반중 친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여시제를 분석하면서 자신은 그 여시제의 그 광범위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놀랐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변참여연대 박원순 이 박원순이 이현재와 더불어 론스타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론스타라는 건 부시 라인인데 그만큼 한국에는 미국의 그 세계화 세력인 부시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고 또 강용석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강용석은 허버드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하는 짓도 상당히 세계화 세력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이 뭐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명박과 김무성과의 관계를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과 김무성은 그 딸과 아들이 마약을 같이 하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절친이라는 거예요. 이명박과 김무성이. 근데 김무성은 세계화 세력이잖아요.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 통제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뭐 박근혜를 그 대권에 올리도록 한 사람도 김무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끌어내린 것도 홍석현과 더불어 김무성이죠. 그래서 둘 사이는 굉장히 절친이라는 거예요. 이명박과 더불어. 다들 세계화 세력입니다. 미국의 진짜 딥스이면서 상당히 그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부시. 이 부시 가문은 세계 통제화를 추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NWO를 추진하는 부시의 아버지. 근데 이 부시와 이명박은 상당히 절친이라고 이명박이 뭐 자랑질을 하고 한때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부시는 또 노무현 재단까지 방문하면서 노무현 초상화까지 그리면서 상당히 한국의 그 현재의 민주당 쪽하고 친한 것입니다. 노무현 재단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재단 쪽이 왜 이명박을 차기 대권으로 올렸을까? 그것은 정동영을 빼고 그랬었잖아요. 그 짓을 한 것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세계 통제와 세력, 특히 부시 라인과 연관돼 있단 말이죠. 근데 부시는 사실은 상당히 이민자 정책에서도 오픈돼 있어요. 이 점에 관해서 트럼프와는 반대 세력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국주의고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이 너무 열심히 중국 자본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미국 월가와 손을 잡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원순은 상당히 절친 관계에 있었고 이것은 바로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박원순은 이코노미스트가 밀어주던 사람이고 박원순 다음에는 이재명 지사를 밀어줬죠. 그래서 이명박과 박원순은 서로 그 끈끈한 그 같은 고리를 갖고 있어요. 여시제 이현재, 이 사람은 이현재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시제의 중심 인물로 자리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박원순과의 관계인데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부시의 돈줄인 론스타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론스타가 한국에 와서 은행을 꿀꺽하더라도 이게 흐지부지 된 상태이고 그것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유대자본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박원순은 영국 쪽과 연관돼서 아름다운 재단도 하고 뭐 참여연대, 뭐 민변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권을 중시하면서 그 나라의 지배권을 그 외국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 중심의 생각은 하지 못해요. 세계 통제화 세력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원희룡이 등장을 하고요. 안대희도 등장하고 나경원도 우파 진영에서 등장을 하는데 원희룡은 상당히 띄워주는 그런 겁니다. 세계 통제화 세력이 띄워주고 있어요. 원희룡을 차기 대권에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슈밥이라는 사람이 원희룡과 악수하고 뭐 그러고 갔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다시 언급하지만 강용석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 하버드 출신 이명박과도 연관돼 있고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데서 하는 짓이 하버드가 추진하는 세계 통제화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파라고 그래서 다 한국을 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우파라는 것은 대부분 한국을 위한 보수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오히려 좋게 보는 면이 있어요. 저는 일부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친중적으로 간 그 세계 통제화를 위한 그런 세력으로 여야가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경우는 그나마 반중적인 태도를 이제껏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그 뒤를 미국이 지느냐, 중국이 지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으로서는 반중 세력인 김정은을 이쁘게 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의 보수세라는 것은 이토록 세계 통제와 세력 손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하에서 북한을 북괴라고 한다든지 그 한국의 참 보수세가 과연 한반도 전반을 위해서 친미적이면서 반중적이면서 그런 세력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잘 이해를 하면 이것을 진짜 참 보수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후죽순으로 지금 난립하고 있지만 그 야당세라는 것이 상당히 친중적인 세계 통제와 세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